공급 부족에서 갑자기 초과 공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예정되는 물량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공급 부족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려면 이게 안정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공급 안정기. 근데 그게 없이 초과 공급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뭘까?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매수인과 매도인들은 이제 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좀 더 오르기를 바랄 수도 있고 네. 또 살려는 사람들은 더 낮아지길 바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런 지금 분위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 두 어떤 그 집단에서 네.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변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은 아마 하락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네. 네. 그 인정 사실 어떻게 보면 지표도 네네. 예, 본인들이 해석할 때는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예, 그런 이제 지표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아직도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 네네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버티는 힘은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상승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정말 급한 사람들만 급매물로 나오는 거고. 네네. 근데 매수자들은 이제 많이 변화했어요. 매수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를 거다. 네. 예,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를까? 이제 오를까? 이 정도 의문 정도. 네네.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떨어진다라는 거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문을 가져야지 일단 예. 변화를 의문을 살펴볼 수 확신이 있으니까.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 의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매수자들은. 예. 조금 그런 시간차가 좀 있긴 하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네. 집값이 이제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이 공급과 수요를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리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드는 점이 수요가 과연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고민하고 제대로 얘기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는 고정적으로 많다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수요가 지금까지 수요가 이만큼이 있었으니까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지금 이런 공급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눌려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눌려 있는 거지. 그쵸.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내성이 생기고 약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전제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수요가 고정되어 있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여러분들 이제 거주 수요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수요를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정상 수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한 채, 두 채 샀던 사람들이 세 채, 네 채 사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공포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공포 수요. 예, 공포 수요는 뭐냐면 원래 사실 수요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수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아니잖아요.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값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나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집값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하면서 매수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수요가. 그래서 이 공포 수요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까지 이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실은 부동산은 공급을 확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바운더리가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굉장히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변해버리면 공급은 아무리 늘려도 공급 부족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변화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정체기가 들어가면 이때 생겼던 수요들이 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기 수요, 공포 수요는 가수요거든요. 가수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수요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이 수요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정상 수요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상 수요와 늘어난 공급을 비교해 보면 갑자기 초과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었죠. 저도 그냥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을 자세히 이렇게 계속 지켜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 어느 도시가 갑자기 초과 공급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대구 네, 같은 네. 경우를 보면 분명히 작년 초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생기면서 갑자기 초과 공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제 대구는 공급 과잉 상황이다. 근데 잘 보면 공급 부족에서 갑자기 초과 공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그게 빠르게. 예, 갑자기 공급이 없던 공급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정된 것들이 쫙 있는 건데.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급 예정되는 물량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공급 부족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려면 이게 안정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공급 안정기.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없이 초과 공급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뭘까? 그거는 뭐냐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수요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시장도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원래 있던 매수자들이 갑자기 집을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요를 누르는 요인이 사라지면이라고 전제를 하는데, 네네네. 그쵸. 네. 예. 이게 이 수요 그 전제가 사실 쉽지 않은 게 그러면 대통령은 집값 올라가는 걸 바라냐 이거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하락되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애써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굳이 이걸 애써서 없애가지고 시장을 예, 과열 상황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굳이 그걸 애써서 이걸 없앨 필요가 있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을 하면 자기는 욕 얻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미 전 정부에서 행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서 새로 내놨는데 그게 어떤 시장 참여자들한테 안 좋은 거면 그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새로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 대출 규제를 딱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와, 욕 얻어먹을 수 있죠. 니네 난리 나죠. 나는 너를 기대하면서 표를 찍어줬는데 너는 지금 나를 배신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이미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네. 예, 그리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그럼 굳이 이걸 나서서 바꿀 일이 있냐 이런 부분인 거고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이제 미분양이 생겨요.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이게 좀 내성이 생기고 해소가 돼도 네. 예,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장 이제 또 많이 얘기하시는 이 강남 불패에 네.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서울은 안 떨어진다. 그 중에서도 강남은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네, 네. 이런 이제 논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영향들이 강남까지도 미칠 수 있을까?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강남도 안 떨어질 수 없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거의 전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좋아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강남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강남이 안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네. 그럼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성을 띠고 매수를 하느냐 네네. 아니면 소극적인 매수를 하느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사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를 내가 쫓아가서 사는 것과 기다리면서 사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네네. 가격에. 그러니까 강남을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까지는 쫓아가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가 30억이었는데 호가를 봤더니 33억, 35억이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안 사죠. 호가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급한 사람은 적극성을 띠는 사람은 그 가격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가 빵빵 터지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매수의 열기가 좀 가라앉으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35억, 40억에 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뒤를 받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사라지게 되면 이 적극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좀 싸게 급매물로 예를 들어서 강남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조금 급하니까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급매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급매물 사면 이 사람은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하는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가격은 중요한 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죠. 근데 기다려서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면 시장 분위기가 변하면 매수자들의 적극성이 사라지면서 적극성이 기다리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고는 쉽죠. 당연히.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오히려 급한 쪽은 매도자가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또 3기 신도시가 또 공급이 되면서 네. 뭐 공급 가뭄도 좀 해소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이 침체기와 하락기가 지속될 것인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부동산 공약을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건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하는 거는 다 신규거든요. 신규 분양 물량. 이 미분양. 이게 이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분양하는 물량들은 이제 누적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시장의 침체 기간, 하락하는 기간은 이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공약이 안 지켜집니다. 하락을 하고 나면 그렇죠. 예, 어차피 안 팔리니까 사실 이거를 지어도 안 공공이 팔리니까. 모든 거를 다 주도할 수는 없어요. 민간한테 이제 넘겨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LH에서 땅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를 일반 건설사한테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설사가 그 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렇죠. 네. 실제로 분양을 하려고 땅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안 팔려. 안 팔리는데 지금 분양가를 그러면 떨어뜨려야 되냐를 했을 때 지금 산 땅값이나 건축비나 이런 걸 했을 때 분양가를 내리면 나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럼 이때 이제 분양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멈추는 현장들이 나중에 하락이 이제 지속되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공약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침체기가 좀 장기화 되다가 네,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다시 오죠. 온다. 네. 네. 그게 이제 언제쯤일지는 뭐 보통은 네. 하락하게 되면 순수 하락 기간은 한 5년 정도. 5년. 네. 네, 5년 정도 되고 이제 그 양쪽으로
안정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 정체기를 제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예상하듯이 네네. 예. 그러면 하락에서도 사실은 하락에서도 매도자들이 막 팔다가 결국엔 지쳐서 안 팔아요. 나중에 예. 지쳐가지고 포기 상태가 돼요. 예. 막 팔다가 안 팔리니까 그냥 아유 그냥 이제는 나 포기할래.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살고 말지. 그러면서 매도를 이제 멈추게 돼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전세가는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네네. 그런 사이클들을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